제20강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이란 밥, 빨래, 청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밥, 빨래, 청소 이게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신체와 정서예요. 정서는 말로 하는 거고요. 신체는 몸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 구강, 머리 감기, 목욕, 이동 이런 거 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은요. 밥, 빨래, 청소입니다. 다시 한번 밥, 빨래, 청소. 밥, 청소, 빨래 뭐 상관없습니다. 밥, 빨래, 청소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 및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2. 대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무시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 내역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5. 물건을 버릴 때는 대상자의 가족에게만 동의를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밥, 빨래, 청소. 자, 거기에서 일상생활 지원. 일회용품은요,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일회용품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기본 원칙.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요양보호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편하게. 요양보호사는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 대신에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안전, 청결. 제가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2.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용품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배치한다. 5.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중요한 것은 1번이죠. 서비스 제공 내용과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여기서 항상 기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한다. 일회용품은요. 웬만하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할 때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요. 폐기물 이런 거 할 때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판단하는 게 없다라고 이해해 줘도 됩니다. 보고는 누구한테 하나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일상생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생활 방식, 가치관을 고려치 않는다. 3.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4. 가급적 간편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5.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 1번이 맞죠.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상 기준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은 1.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한다. 2. 요양보호사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4. 가급적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5. 생활용품은 주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3번입니다.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작업치료 2. 휴양 및 주사 3. 목욕도움 4. 의사소통 도움 5. 식사 준비와 세탁 일상생활 지원은 밥, 빨래, 청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사 준비와 세탁입니다.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의 종류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양치질 돕기 2. 생활 상담하기 3. 화장실 이용 돕기 4. 관공서 업무 대행 5.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 지원은요.
밥, 빨래, 청소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하기, 장보기, 2. 은행 가기, 3. 전화 걸기, 세수하기, 4. 취사 청소하기, 5. 말벗하기. 취사 청소하기, 이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방법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 3. 요양보호사는 유니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4. 버릴 것이 있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5.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주의사항은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자,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방법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야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밥 빨리 청소거든요. 자, 밥은 건강식이 있고, 자, 비건강식이 있습니다. 건강식은 식물성이고요. 비건강식은 동물성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두 개를 대조시켜서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이 건강식이고요. 동물, 고기 같은 게 자, 비건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 식품 자전거가 있어요. 물은 항상 마셔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물은. 그리고 식품 구성에서 식물성, 동물성 이거 그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이거 다 뭐 공부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자, 곡류, 고기 이것은 동물성. 자, 채소 이것도 근데 고기도 먹어줘야 되네요. 근데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거 고기도 먹어주긴 하는데 실제로 건강식은 식물성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채소, 과일, 자, 우유, 유제품 이게 다 식물성이에요. 식품 구성과 식사에서 보면 이런 식품을 선택하세요. 어떤 거? 식물성. 자, 여기 생선은 등푸른 생선에서 이것도 고기류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되는 거, 동물성, 비건강식, 젓갈류, 장아찌류, 된장, 간장류 해서 소금이 있는 거.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동물 가공식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개류, 새우,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수 이런 것은 자 동물성,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자 이게 식물성, 건강식은 식물성, 식이섬유 자 해서 과일,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 채소. 건강 증진을 위한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일기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콩이나 유제품 섭취를 제한한다. 3.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5.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A를 섭취한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식물성, 동물성. 그래서 식물성 섭취를 권장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맞죠. 대장암 치료 중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면 좋은 식품은 식물성이죠. 1. 라면, 2. 피자, 3. 삼겹살, 4. 현미밥, 5. 명란젓. 현미밥입니다. 명란젓. 자, 이 젓이 짜죠. 그래서 이것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젓갈류 이런 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건강에 안 좋은 게 젓갈류, 자, 고기류, 가공식품, 뭐 조개류, 새우, 뭐 이런 거, 카페인 음료 다 동물성. 그러면 식물성, 보리밥, 생선, 생선도 등푸른 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콩류, 두부, 사과, 감자, 식이섬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등푸른 생선 이런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노인의 질환 중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단음식, 2. 인스턴트 식품, 3. 고섬유질 음식, 4. 밀가루 음식, 5. 초콜릿. 변비는요, 변이 몸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물성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식물성. 그래서 고섬유질, 식이섬유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먹어주는 겁니다. 동물성을 먹어주는 게 아닙니다. 동맥경화증 환자에게 먹여도 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닭고기 껍질, 2. 계란 노른자, 3. 고염식이, 4. 토마토, 5. 버터 바른빵. 자, 건강식, 식물성 음식 먹여주면 되죠? 자,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이 건강식이고 동물성이 비건강식입니다. 동맥경화증의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고염식이, 2. 고지방식이, 3. 육류, 4. 포화지방산, 5. 불포화지방산. 여기서 식물성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불포화지방산. 이게 식물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동물성입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저염식이, 2. 고지방식이, 3. 섬유소가 많은 음식, 4.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5. 식물성 식품.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동물성이죠. 동물성은 고지방식이가 동물성입니다. 고지방식이가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은 건강에 안 좋은 거고요. 노인성 질환 중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 옳은 것은 식물성을 찾아주면 되겠죠? 1. 단음식, 2. 인스턴트 식품, 3. 고섬유질 음식, 4. 밀가루 음식, 5. 초콜릿. 고섬유질 음식이죠. 이게 식물성이에요.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피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에요. 1. 커피, 2. 우유, 3. 멸치, 4. 두유, 5. 채소. 커피죠. 커피가 동물성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변비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방법은 1. 소변보는 횟수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줄인다. 2. 걷기, 줄넘기, 달리기 등 적극적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4. 우유는 장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삼가한다. 5. 약물요법을 우선 사용한 후 효과가 없으면 비약물요법으로 대체한다. 중요한 거는 식물성이죠. 변비도 질병이기 때문에 식물성을 먹어줘야 되는데 식물성이 고섬유질이에요. 수분도 식물성,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식물성,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우유도 몸에 좋죠. 그 다음에 약은요, 의사가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동맥경화증 환자에게 먹여도 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닭고기 껍질, 2. 계란 노른자, 3. 고염식이, 4. 토마토, 5. 버터 바른빵. 식물성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단으로 옳은 것은 1. 짠 음식, 2. 매운 음식, 3. 술, 커피, 4. 지방, 당분, 5. 잡곡밥. 고혈압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제공하는 식단은 식물성이어야 되죠. 잡곡밥이 식물성이죠. 항암 치료 후 암 환자가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이 있을 때 권장되는 음식은 1. 단 사탕, 2. 뜨거운 녹차, 3. 짭짤한 크래커, 4. 냄새가 심한 마늘, 5. 새우 튀김. 짭짤한 크래커인데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항암 치료는요, 약간 지방도 먹어줘야 돼요. 근데 뭐 이때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이 있을 때 권장되는 음식은 짭짤한 크래커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항암 치료 대상자가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 뜨거운 홍차, 2. 차가운 주스, 3. 달콤한 도넛, 4. 청국장, 5. 바삭바삭한 새우튀김. 차가운 주스가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을 피한다. 2. 소금 섭취를 늘린다. 3. 식사량을 많이 늘린다. 4.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한다. 5. 나물이나 채소를 피한다. 당뇨병, 단 음식을 피하는 거죠. 단 것은 뭐예요? 단 음식은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동물성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도 동물성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요. 식사량을 많이 하는 것도 동물성,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고콜레스테롤이 동물성이죠. 그래서 피해야 되고요. 나물이나 채소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물성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1. 버섯, 2. 해조류, 3. 양상추, 4. 맑은 채소국, 5. 달콤한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죠? 단 거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적합한 것은 1. 과일 주스, 2. 김치찌개, 3. 닭볶음탕, 4. 돼지고기 두루치기, 5. 생선구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 당뇨병 환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식품을 피한다. 2. 커피, 탄산 음료수 등은 피한다. 3. 푸른잎 채소류는 피한다. 4. 술은 피한다. 5.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라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3번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3번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음식으로 적당한 것은 1. 훈제 요리, 2. 야채 샐러드, 3. 곰국, 4. 생선 통조림, 5. 삼겹살 구이. 2번 야채 샐러드입니다. 야채 샐러드. 영양 결핍 상태에 대한 위험 요소로 옳은 것은 1. 적당한 체중 유지, 2. 부적절한 음식 섭취, 3. 사회적 관계 원활, 4. 금연과 금주, 5. 규칙적인 운동. 영양 결핍에 대한 원인이 부적절한 음식 섭취이겠죠. 입안이 허른 대상자에게 좋은 음식은 1. 계란찜, 2. 멸치볶음, 3. 마늘장아찌, 4. 홍어 무침, 5. 갈비찜. 입안이 허른 대상자에게 좋은 음식은요, 계란찜입니다. 계란찜.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안전과 청결이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나요? 요양보호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의료행위에 대신에 해야 되는 게 안전하고 청결이에요. 안전은 이동할 때, 청결은 식품이라든가 식기 뭐 이런 거에서 나머지 청소 이런 거 다 청결.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폐기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동의를 구한 후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자주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는 거고요. 치매 대상자의 식기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습니다.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리 이것은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안전.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으로 된 것이 위생.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죠. 스펀지형은 어떻게 되냐면 설거지하면서 그 때라든가 거기에 남은 찌꺼기가 스펀지에 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물형은요, 그물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다 빠져요. 그래서 더 위생적입니다. 더 청결해요. 그래서 스펀지보다 그물형이 더 청결, 위생적이에요.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게 더 청결하고 안전하죠? 조리되는 음식이 남았을 경우는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어야 되죠.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냉장고는 월 1회 청소한다. 2. 칼과 도마는 아무렇게나 놓는다. 3. 침해 대상자의 식기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투명한 유리 제품이 좋다. 4. 모든 식품은 냉동 보관해야 안전하다. 5.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폐기한다. 5번이 맞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폐기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자주 청소하여 항상 청결. 그리고 칼과 도마는 아무나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칼은 칼집에, 도마는 도마 위치에 놓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의 식기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더 좋습니다. 투명 유리 제품은 위험해요. 모든 식품은 아니죠. 이것도 식물성하고 동물성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놓고 보면 고기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냉동 보관. 동이니까 냉동 보관. 식물성은 냉장 보관입니다. 항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뭐를 하든지 간에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먼저 설거지한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폐기한다. 3.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킨다. 모든 음식을 다루기 전후에는 손을 씻는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라도 상온 보관하며 빨리 섭취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음식을 다루기 전에는 손을 씻는 거예요. 설거지는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거. 자, 기름기가 적은 것에서부터 많은 거. 그렇게 설거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동의하에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경우 다시 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동시켰을 때는 빨리 음식을 먹고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냉장 보관하고 빠른 시일 안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된 음식 남았을 경우는 마찬가지죠.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는 거예요.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나무 재질의 도마는 더운 물로 헹군다. 2. 뜨겁게 달구어진 유리그릇을 찬물에 곧바로 담근다. 3.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으로 된 것을 사용한다. 4. 음식물이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 5. 기름기가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3번이 옳죠? 스펀지는 기름기를 쭉 빨아당기면 빠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생은 그물형은 쫙쫙 빠지니까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 재질의 도마. 요거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뜨겁게 달구어진 유리그릇.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 음식물이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것. 그리고 기름기가 깨끗한 것, 그러니까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적게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는 게 맞죠.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물이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 2. 기름기가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 3.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으로 된 것이 위생적이다. 4. 고무장갑은 조리형과 비조리형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만 사용한다. 5. 유리그릇은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찬물에 곧바로 담근다. 3번이죠. 수세미는 그물형이 위생적인 겁니다. 식품 및 식기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방 물품은 유양보호사가 쓰기 편하도록 임의로 재배치한다. 2. 육류, 생선류, 두부, 달걀, 어묵 등은 상하지 않도록 냉동 보관한다. 3.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건강에 해가 되므로 임의로 폐기한다. 4. 냉장고는 반드시 월 1회 청소한다. 5.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은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준은 누구다? 요양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육류는 냉동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자, 그래서 뭐 육류, 생선류는 냉동 보관하고요. 두부, 달걀, 어묵은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임의로 폐기하는 게 아니죠. 항상 상의해서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실은 자주 청소해 주는 거고요. 식기 및 주방의 위생 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물형보다 스펀지형 수세미가 위생적이다. 2. 식기는 설거지 후 행주로 닦아 물기를 없앤다. 3. 기름기나 음식물이 많이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4.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나무 도마는 사용 후 더운 물로 씻은 후 햇볕에 건조시킨다.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에요. 그물형은 물이 쭉쭉쭉 빠지죠. 자, 식기는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기나 음식물이 적게 묻은 그릇부터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쪽이에요. 그리고 나무도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식품의 위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부, 달걀, 어묵, 우유 등은 냉동 보관을 한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상자의 동의 없이 폐기한다. 3.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킨 후 남았다면 다시 냉동시켜 보관한다. 4.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은 한꺼번에 전체를 보관한다. 5.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은 5번이 맞습니다. 자,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에요.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부, 고기류는 냉동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냉장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대상자 동의 없이가 틀렸어요. 동의하에, 동의가 한 상태에서 폐기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그 다음에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키는 남았다면 다시 냉동시켜 보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얼리면 그 속에서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은 한꺼번에 전체를 이런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조금씩 분리해서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은 냉동 보관하여 사용한다. 이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 폐기한다. 3.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한다. 4. 조개류는 바로 쓰지 않을 경우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5. 오래 먹을 육류는 덩어리째 냉동 보관한다. 5번이죠. 육류는 냉동이에요. 육류는 냉동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은 어떻게 돼요? 폐기하는 거예요. 상의하에. 그 다음에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먹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는 냉장 보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먹어주는 거고요. 조개류도 자,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 냉동 보관하는 거. 도마와 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와 칼은요,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밖에 없을 경우에는 과일, 육류, 생선용, 닭고기 순으로 사용하는데 그 좋은 거는 뭐라고요?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마를 사용한 후에는 세제를 묻혀 충분히 씻고 더운 물로 씻으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으므로 찬물에
찬물에 헹구어 햇빛에 건조시키는 겁니다.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마와 칼은 육류용, 채소용, 어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식기류는 세척 후 젖은 채로 포개어 둔다. 3. 음식물이 많이 묻은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4.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5.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 도마와 칼은 육류용, 채소용, 어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류용, 육류용, 채소, 과일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기류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깨끗이 씻으면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식기류는. 그리고 음식물이 적게 묻은 식기부터 설거지하는 거고요. 수세미는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죠. 스펀지는 찌꺼기가 스펀지에 묻어 있고요. 그물형은 그 찌꺼기가 쉽게 빠지죠. 그래서 훨씬 더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거죠. 구분 없이가 아니라 구분해서. 가사 및 일상생활을 도울 때 식기 및 주방용품의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2.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좋다. 도마는 뜨거운 물로 닦는다. 4. 식기류는 설거지한 후 젖은 채로 포개 놓는다. 5. 음식이 덜 묻은 것부터 닦는다. 음식이 덜 묻은 것부터 닦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적은 것이 깨끗하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식기부터 설거지하고요. 수세미는 그물형이 더 좋고요. 도마는 차가운 물로 닦습니다. 식기류는 설거지한 후 젖은 채를 포개 놓는 게 아니고요. 어긋나게 놔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어긋나게.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나무도마는 사용 후 더운 물로 세척한다. 2. 식기류는 세척 후 젖은 채로 포개어 둔다. 3. 음식물이 많이 묻은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4.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5.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자, 여기서 위생적인 게 5번이죠.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위생적이죠. 나무도마는 더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세척하는 거고요. 식기류는 세척 후 젖은 채로 포개두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둬서 물기가 빠지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적게 묻어서 깨끗한 식기부터 많이 묻은 식기로 설거지하는 거고요. 수세미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입니다. 위생관리 방법.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청결입니다. 청결. 위생은 청결이에요. 위생. 수세미는요. 그물형이 더 위생적이죠. 그리고 그릇은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될 어긋나게 엎어 놓는 거예요. 행주로 닦으면 행주에 있는 게 그릇으로 옮겨갈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설거지는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닦는데 그냥 안 닦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소독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식초, 알코올, 락스가 있어요. 자, 식초, 알코올, 그다음에 락스가 있습니다. 식초, 알코올, 락스. 자, 기본적으로 식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식초. 싱크대, 그 다음에 화장실의 물때. 자, 물때도 식초를 사용하고요. 찬장이나 싱크대 같은 경우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뚜껑은 솔로 씻고 락스를 희석한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냥 식초, 알코올, 락스 이렇게 그냥 기억해도 됩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악취가 나는 싱크대 배수구는 소독력
알코올을 부어준다. 이 곰팡이가 있는 찬장은 희석된 알코올로 닦아준다. 3. 행주는 물에 담가두었다가 꽉 차서 사용한다. 4. 씻은 그릇은 행주로 닦아서 엎어놓는다. 5.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물에 오래 담갔다가 설거지한다. 곰팡이가 있는 찬장에 희석된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여기에서 주방용품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방법은요. 알코올, 락스 이런 것을 사용해 주는데요. 뭐 소다나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소독용 알코올은 아니에요. 소독용 알코올은 아니에요. 희석된 알코올. 그래서 여기서 각각은 외워줍시다. 악취가 나는 싱크대는 소다와 식초. 곰팡이가 나는 찬장은 희석된 알코올. 이렇게 해서 외워줍시다. 그 다음에 행주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씻은 그릇은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넣어 두었던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싱크대, 소다, 식초. 자, 찬장, 희석된 알코올.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름기, 녹차 티백.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줍시다. 환경관리를 위한 청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소금을 묻혀 닦는다. 2.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순서로 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운다. 4. 배수구 뚜껑을 열고 희석한 락스를 붓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곧바로 새 쓰레기통을 구입한다. 양변기에 물때 꼈을 때는 식초죠. 식초, 알코올, 락스 그렇게.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거죠. 청소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일정 부분이 생기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수구 뚜껑 열고 희석한 락스를 부어주는 거죠. 자, 화장실 배수구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뒤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주는 이게 소독제가 락스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곧바로 쓰레기통에서 냄새 제거는요, 알코올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코올.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식초, 알코올, 락스. 그렇게 기억하세요. 식초, 알코올, 락스. 그걸로 청소한다. 여기에서도 소금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식초, 알코올, 락스만 기억해도 이거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래에서 위로 청소한다. 2.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함께 청소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한다. 4. 시트나 침구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정리한다. 5.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버린다. 자, 청소를 우리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거동이 가능한 대상에 함께 청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아닙니다. 항상 상의해서 동의를 구하고 처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낮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일주일에 아니죠. 자, 따득 차면 바로바로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도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럼 바로 하루 만에 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 관리를 위한 청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소금을 묻혀 닦는다. 2.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순서로 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운다. 4. 배수구 뚜껑을 열고 희석한 락스를 붓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곧바로 새 쓰레기통을 구입한다. 배수구 뚜껑을 열고 희석한 락스를 붓는다. 이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화장실 청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야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2. 바닥은 하루에 한 번씩 잊지 말고 락스와 솔로 문질러서 닦아준다. 3.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숟가루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4. 청소 락스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 뚜껑을 열고 부어준다. 5.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락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장실 청소 방법 옳은 것은요. 청소 락스를 희석한 물을 배수구 뚜껑을 열고 부어준다. 이게 맞습니다. 청소할 때 쓰는 게 락스, 알코올, 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거 뭐 숟가락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락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시 옳은 것은 1. 락스를 통째로 붓는다. 2. 낮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3. 바닥의 습도 유지를 위해 물을 뿌린다. 4. 항상 창문을 열어놓는다. 5. 위생상 락스를 뿌려놓는다. 화장실 청소 시 옳은 것은 낮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은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이게 맞습니다.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 나머지는 잘 치워두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하면서 진행할게요. 의복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하는 거죠.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평소에 늘 입는 옷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수납하고 대상자에게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고 꺼내기 쉽도록 서랍 앞쪽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의복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게 자주 입는 것은 앞에, 그리고 잘 안 입는 것은 정리해 두는 거예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2. 늘 입는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둔다. 3. 감염이 의심되는 옷은 발견 즉시 버린다. 4. 뜯긴 자리가 있는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5. 면직물 속옷은 삶은 후 세탁을 한다. 늘 입는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두는 게 맞죠.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룩이나 더러움이 있는 옷은 깨끗한 다른 옷과 구별해서 세탁하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더러움이 심한 옷은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세탁하는 거예요. 따로. 그리고 감염이 의심되는 옷은 발견 즉시 버린다. 아니죠. 따로 세탁을 하는 겁니다. 뜯긴 자리가 있는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수선 후 세탁이에요. 수선 후 세탁이고요. 면직물 속옷은 세탁 후 삶는 거죠. 먼저 세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삶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워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세탁을 해야 삶아도 속에 있는 때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상자의 의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세탁한다. 2. 방충제는 공기보다 가벼움으로 옷장 하단부에 둔다. 3. 세탁기가 없을 경우 모든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긴다. 4. 니트류는 옷걸이에 걸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5. 다림질 시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뒷부분에 힘을 준다. 5번이 맞습니다. 다림질 할 때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뒷부분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니죠. 종류에 따라서 세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는 거예요. 이거 방충제는 위쪽에. 그리고 세탁기 없을 경우 모든 세탁소에 맡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손빨래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니트류는요.
옷걸이에 걸지 않고요. 채반 등에 펴서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에 펴서 말리는 거예요. 피복 관리와 세탁하기로 옳은 것은 1. 속옷은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은 서랍 뒤쪽에 잘 정리해 둔다. 3. 세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세탁한다. 4.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사용한다. 5. 얼룩이 심한 의류는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세탁한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속옷은 뭐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묻고 그러면 바로바로 또 갈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평소 즐겨 입는 옷은 서랍 뒤가 아니라 앞쪽에 잘 정리해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세탁하는 것이 틀렸고요. 이것도 뭐 일주일 단위로 세탁하는 게 틀렸습니다. 심상청 결과에서 이불을 해보겠습니다. 이불이 이것도 식물성, 동물성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식물성은 건강한 거죠. 자, 이불이 건강하려고, 몸에 좋으려고 하면 따뜻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따뜻하고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따뜻하고 가볍게 위해서는 식물성인 면제품이 좋습니다. 이 면제품은요, 식물성, 자연성이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면 좋고요. 동물성인 양모나 오리털 이런 것은 그늘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은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다른 거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청소하고 버리는 건데,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불이. 그리고 이불을 펼 때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은 방수포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불은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가벼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제품이 좋고요. 면제품은 식물성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면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양모와 오리털, 동물성은요, 그늘에서 말리고요. 그리고 이불은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은 방수포를 사용합니다. 정리하세요, 이불. 자, 베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불 베개.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그리고 감염 대상자는 모프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하도록 해줍니다. 커버만. 왜냐하면 이게 모프와 베개를 매일 빨 수 없죠. 그래서 감염 대상자는 커버만 매일 교환합니다. 커버. 그러니까 베개 커버 매일 이렇게.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의 높이는 뭐예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 자, 베개 정리가 되겠죠? 오랜 침상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제공하기에 좋은 침구는 1. 흡수성이 없는 베개 커버 2. 나일론 베개 3. 가벼운 이불 4. 풀을 먹인 시트 5. 탄력성이 없는 매트리스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좋은 거죠? 자, 나일론 베개 안 좋고요. 흡수성이 없는 베개의 커버. 자, 커버는 흡수성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풀을 먹이면 이게 숨이 안 통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욕창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트는 풀을 먹는 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한 거. 통기가 잘 되는 거. 바람이 잘 통하는 거.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있는 게 좋죠. 매트리스도. 대상자를 위한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2. 재봉선이 많은 시트를 깔아준다. 3. 탄력 있고 높은 베개를 제공한다. 4.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제공한다. 5. 배설에 대비하여 비닐을 깔아놓는다.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제공하는 거예요. 오리털 이불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 재봉선이 많은 시트가 아니죠. 재봉선이 많으면 욕창의 원인이 돼요. 피부 질환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봉선이 적은 걸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개는 높은 베개가 아니죠. 척추하고 수평이 되는 그런 베개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설이 되면 비닐 깔아주면 공기가 아예 안 통해요. 그래서 감염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바꿔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침구류를 선택할 때 옳은 것은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을 선택한다. 2. 시트는 풀을 빳빳하게 먹인 것을 선택한다. 3. 베개는 탄력 있고 높은 것을 선택한다. 4. 매트리스는 푹신푹신하고 흡수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5. 이불을 펼 때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은 방수포를 사용한다. 이불을 펼 때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은 방수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리스는 자 푹신푹신, 너무 푹신푹신하면 안 돼. 약간 이제 탄력성이 있어도 조금 딱딱해야 됩니다. 매트리스는. 베개는 높은 것은 아니죠. 척추하고 수평되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이는 거 아니고 시트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거. 두껍게 하는 게 얇은 것이 좋죠. 침상 청결 관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모 이불은 햇빛에 말린다. 2. 침대 시트는 침대 매트 크기와 같은 것을 고른다. 3. 베개의 재질은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으로 한다. 4.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으로 한다. 5.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베개의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양모는 면제품은 천연이기 때문에 햇빛에 말리는 게 좋고요. 양모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침대 시트는 침대 매트 크기보다 큰 게 좋죠. 침대 매트보다 침대 시트가 훨씬 더 커야 되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베개의 재질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자,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베개가 습기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죠? 냄새 엄청 나겠죠?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베개가. 그다음에 이불은 가볍고 두껍지 않고 이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침상 청결 관리로 옳은 것은 1. 침상이 오염되면 그대로 말린다. 2. 침상 환경은 습도를 최대한으로 낮게 유지한다. 3.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방수포를 깔지 않는다. 4. 침구는 햇빛에 말리는 것은 귀찮은 경우에는 생략한다. 5.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제품이 제일 좋다.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제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침상이 오염되면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습도는 항상 알맞게, 최대한 낮게가 아니라 항상 알맞게. 그 다음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수포를 깐다. 자, 방수포라기보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하는 거예요. 방수포는 이불에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이제 방수포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귀찮은 경우 이런 거는 안 되죠. 침구 면제품은요. 자, 햇빛에 말려줘야 됩니다. 수시로 자주. 그리고 담요는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빨아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리털 이불은 자주 햇빛에 말린다. 2. 불필요한 물건은 손이 닿지 않은 높이로 정리한다. 3. 담요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세탁한다. 4.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한다. 5. 감염자의 모파 베개는 매일 세탁하여 교환한다. 오리털 이불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이죠. 그늘에서 말려지는 거고요. 불필요한 물건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뭐 손이 닿지 않고 이런 것보다. 자, 담요는 한 달에 한 번씩.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자의 모포와 베개는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 거야. 커버. 감염자일 때는 커버만. 감염자 커버. 그렇게. 여기 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요양보호사에 필요한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두고요. 나머지는 잘 치워두는 거예요. 그냥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세탁하기 하겠습니다. 세탁하기. 세탁은요, 자, 더러워진 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청결이죠. 이것도 청결. 자,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또 여기서 커피, 땀, 립스틱, 파운데이션, 튀김기름, 혈액이나 체액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항상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그래서 커피, 식초. 아까 이제 청소할 때 식초, 알코올, 락스. 그거 앞에서 했죠. 자, 여기에서도 식초. 식초, 주방세제 1대1 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줍니다. 혈액이나 체액은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요거, 혈액이나 체액은 뭐라고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자, 이게 쫙 나오는데, 이거 보고서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커피와 혈액이나 책,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 방법 중 부분 세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커피, 과일즙, 얼룩은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한다. 2. 땀, 얼룩은 말린 후 세탁한다. 3. 립스틱, 얼룩은 벤젠을 제거한 후 세탁한다. 벤젠으로 제거한 후 세탁한다. 4.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로 제거한 후 세탁한다. 5. 튀김가루 얼룩은 휘발유를 거즈에 적셔 가볍게 두드린다. 자, 옳은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커피나 과일즙 얼룩은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 자, 식초, 알코올, 락스. 자, 이게 커피, 과일즙. 땀 얼룩은 바로 세탁이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있으면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자주. 청소는 바로 자주. 그다음에 립스틱 얼룩은 벤젠을 제거한 후 사용하다 액체 전용 세제인데 이런 거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얼룩은 여기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할 때 화장수. 그래서 식초, 알코올, 표백제 이거 기본적으로 세탁이나 청결할 때 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튀김기름 얼룩은 휘발유를 거즈에 적셔 가볍게 두드린다. 주방용 세제 몇 방울. 튀김기름 얼룩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냥 나머지도 다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처음과 끝 커피와 피 얼룩 혈은 대상자의 피부고 세탁 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림질할 때 다리미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앞부분에 힘을 준다. 2. 풀 먹인 천을 다림질을 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많은 시간 다림질한다. 3.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보관 용기 아래 구석에 넣어둔다. 4. 식품 포장 안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방습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피복을 거품할 때는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한다. 다림질 할 때요.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자, 뒷부분에 힘을 주어서 쑥 밀어야 이게 앞으로 쭉 갈 수 있어요. 앞부분에 힘을 주면 앞으로 안 가요. 뒷부분에 힘을 줘야 앞으로 쑥 해서 다리미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 먹인 천을 다림질 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리면 됩니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보관 용기 위쪽 구석에 두는 거예요. 방충제는. 그 다음에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부 거품할 때는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방충제, 뭐 실리카겔, 방습제, 방충제, 방습제 이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정리를 그냥 하세요. 이게 또 답으로 나오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 대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보고 실제 시험에 또 이게 나오면 풀 수가 있으니까요. 피가 묻은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복을 그대로 삶는다. 2. 잠깐 그늘에 말린 후 세탁한다. 3. 잠깐 햇빛에 말린 후 세탁한다. 4.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피가 묻은 의복이에요. 피가 어떻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는 거죠. 대상자의 분비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염된 세탁물도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3.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을 제거한 뒤 삶는다. 4. 분비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한다. 5.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고 물을 버린다.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을 제거한 뒤 삶거나 뜨거운 물로 자 이렇게 해서 빨아야 되죠. 오염된 세탁물을 일반 세탁물과 따로 함께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세탁하는 거고요. 자 배설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처리 후에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분비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가 아니라 구분해서 따로 배출하는 거죠. 분비물은 세면대에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세면대 버리는 게 화장실에는 버려도 되죠. 변기. 대상자 의복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나 클렌저로 부분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 2. 땀 얼룩은 하루 정도 지난 후 세탁한다. 3. 립스틱 얼룩은 녹말로 제거한다. 4. 변이 묻은 것은 별도로 세탁한다. 5. 튀김 기름 얼룩은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비벼서는 안 된다. 자, 샴푸나 클렌저. 자, 이것을 나머지는 다 하기가 어려워요. 변이 묻은 것은 이거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세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답으로 다 정리가 나오는 것만 공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이게 커피하고 혈액 이것이 주로 공부해 주고요.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를 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2. 얼룩이 많은 옷은 한꺼번에 세탁한다. 3. 파운데이션이 묻은 얼룩은 알코올을 하면 화장수로 사용해서 지운다. 4.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5. 커피 얼룩은 샴푸를 사용해서 세탁한다.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요거는 나머지 기본적인 거 다 암기하고 빨리빨리 그냥 진행할게요. 다음 중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흔의 경우 따뜻한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2. 커피, 과일즙, 얼룩은 표백제를 사용한다. 3. 땀 얼룩은 부분 세탁 후 본 세탁을 한다. 4. 립스틱 얼룩은 표백제를 사용한다. 5. 파운데이션 얼룩은 울 전용 세제를 사용한다. 2번이 맞습니다. 혈흔의 경우 찬물로 빨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헹구는 거예요. 다음 세탁 표시는 무슨 세탁 방법인가? 1. 다림질 할 수 없음. 2.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없음. 3. 짜면 안 됨. 4. 물세탁 할 수 없음. 5. 세탁기 사용 불가. 짜면 안 됨입니다. 짜면 안 됨. 이거 짜면 안 됨.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할 때 옳은 방법은 1. 뚜껑을 열어놓고 삶는다. 2. 손빨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먼저 세탁을 하고 나서 삶는다. 4. 세제를 넣어 세탁기에 돌린다. 5.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속옷이에요. 속옷 세탁. 먼저 세탁을 하고 삶는 것이 좋죠.
피복 관리와 세탁하기로 옳은 것은 1. 새로 구입한 의류는 세탁하지 않고 있는다. 2.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의류와 함께 세탁한다. 3. 얼룩이 많이 묻은 의복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 평소에 잘 입는 옷은 꺼내기 쉽도록 서랍의 뒤쪽에 정리해둔다. 속옷은 매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이 정답입니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을 하고 입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의심되는 의류는요, 다른 의류와 구분해서 따로 세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룩이 많이 묻은 의복은 따로, 그리고 그때그때 바로 세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자주 입고 잘 입는 의복은요, 서랍의 앞쪽에 정리해 두는 겁니다. 바로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의복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샴푸나 클렌저로 부분 세탁을 해서는 안 된다. 2. 땀 얼룩은 하루 정도 지난 후 세탁한다. 3. 립스틱 얼룩은 녹말로 제거한다. 4. 변이 묻은 것은 별도로 세탁한다. 5. 튀김 기름 얼룩은 얼룩 부위를 손가락으로 비벼서는 안 된다. 오염된 옷은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것이 맞죠. 대상자의 분비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염된 세탁물도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3.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을 제거한 뒤 삶는다. 4. 분비물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한다. 5.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고 물을 버린다. 피가 묻은 의복은 찬물에 혈흔을 제거한 뒤 삶는다. 따뜻한 물에 씻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오염된 세탁물은 따로, 그 다음에 씻지 않는 거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배출하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분비물은 세면대 아니죠. 세면대 버리는 거 아니죠. 분비물은. 요양보호사의 의복 세탁하기로 옳은 방법은 1. 면직물 속옷은 삶은 다음에 세탁한다. 2.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 후 수선한다. 3. 색상 무늬가 있는 합성 의류는 햇볕에서 말린다. 4. 혈흔이 묻은 얼룩은 삶은 다음에 얼룩을 제거한다. 5. 때가 많이 묻은 와이셔츠 목 부위는 샴푸를 뿌린 후 세탁한다. 때가 많이 묻은 와이셔츠 목 부위는 샴푸를 뿌린 후 세탁하는 것이 때가 잘 빠지겠죠. 피가 묻은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복을 그대로 삶는다. 2. 잠깐 그늘에 말린 후 세탁한다. 3. 잠깐 햇볕에 말린 후 세탁한다. 4.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는 겁니다. 건조하게 하겠습니다. 건조하기. 건조하기는 말리는 거죠. 여기에서도 식물성, 동물성으로 공부해주면 됩니다. 자, 면제품은 식물성이죠. 그래서 햇빛에 건조. 그리고 합성선유, 이거 동물성이죠. 그래서 그늘에서 말리고요. 니트릴도 채반 등에 펴서 말리는 거예요. 채반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통풍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채반이에요. 이런 데다가 이제 놓고 이제 말리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뭐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그냥 아예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대신 채반 정도 그냥 바람이 잘 통하는데 왜냐하면 니트가 어떤 거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돼 있잖아요. 니트가.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청바지류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 뒤집어서 말리는 거예요. 뒤집어서가 자주 나옵니다. 세탁 방법 중
건조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탈수가 끝나면 그늘에 말린다. 2. 흰색 면적물은 그늘에 건조한다. 3. 합성섬유,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햇빛에 말린다. 4. 니트류는 옷걸이에 걸어서 말린다. 5. 청바지류는 지퍼를 열고 말린다. 5번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그 다음에 지퍼를 열고 말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청바지가 잘 안 말라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늘에 말리는 것이 있고 햇빛에 말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늘에서 말린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흰색 면적물은 햇빛에 말리는 게 좋죠. 합성섬유는 뭐예요?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죠. 동물성. 자, 니트류는 채반에 놓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니트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마릅니다. 세탁물 건조 시 건조 방법이 틀린 것은 1. 수에탄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말린다. 2. 나일론 의류는 그늘에서 말린다. 3. 니트류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4. 면적물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5.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린다. 4번이 틀렸어요. 면적물은 어떻게 해요? 햇빛에. 자, 스웨터하고 니트류는 이 두 가지는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맞죠? 나이론은 동물성이죠. 그래서 그늘. 면적물은 식물성이라서 햇빛. 자, 정리가 되죠? 세탁물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 소재는 그늘에서 말린다. 2. 합성섬유는 햇볕에 말린다. 3. 스웨터는 빨랫줄에 걸쳐 놓는다. 4. 니트 종류는 통풍이 되는 곳에서 건조한다. 5.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고 지퍼는 닫아둔다.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세요.